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보건위크 그 마지막 날도 힘차게 문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1부부터 3부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복원을 위해서 저희 희망보건위크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종목 고민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희망보건위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증시는 1월 효과 조금은 누리고 있다라고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상승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도 역시 상승의 기운이 깃들었습니다. 미국발 호재 코스피 지수는 0.9% 상승이 나왔고요. 2380선까지도 회복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게 얼마 만인지 정말 고마운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줄 정도로 오늘 우리 시장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 희망을 깃들게 하기 위한 희망보건위크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3부까지 함께 달리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고민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02-3153-1611번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가장 빠르게 오늘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언제나 열려있죠. 24시간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요. 특히나 방송 중에는 역시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종목 접수 가능합니다. 자, 상담 접수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까지도 함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희망보건위크 1부 함께 하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역시나 또 빨간불을 잘 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은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은 금통위에서는 또 25bp 금리를 상승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CPI 발표에 이어서 오늘 한은 금통위에서 나온 결정까지 시장에 좀 많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결정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은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요, 보통 최근 2, 3일부터 계속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오늘 금요일은 보통 주말이기 때문에 약세로 끝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흐름들인데, 사실 목요일하고 현재 수요일, 목요일 이 부분들이 장중 조정으로 마치고 또 조금씩은 계속 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오히려 반대로 종가로 물론 종가상에 좀 약간 밀리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상승을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상승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큰 상승장이 왔을 때는 보통 월봉의 어떤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고 월봉의 적산병 또는 주봉상 적산병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이 한 7, 8일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월봉의 어떤 그 3분의 1 정도 오르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어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거래소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연속 이틀, 2주 정도의
양봉이 약간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 올랐을 때는 4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 2주 양봉의 어떤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가 반등의 여지, 그다음에 20주 전의 상단의 여지가 이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500까지는 당분간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국 1월 달에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이 돼서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약간 뭐 조정의 흐름들은 이제 이 정도에서 약간 조정을 2월 달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월은 뭐 1월의 강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지만은 종목별 흐름은 계속 될 것 같고 본격적인 흐름들은 2월 중순, 2월 말 이후로 3월 달부터 강세 기조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1월의 어떤 시초 효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1월 달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이 2월 달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또 3, 4월에 또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월에 강세를 애고하는 어떤 섹터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했었고요. 먼저는 현재 로봇 관련된 테마, 그중에서 현재 챗봇 관련된 어떤 그 테마의 흐름들이 12월에 굉장히 강하게, 물론 뭐 엔터테인먼트도 올랐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주고 있고 또 이번 달에도 연달아 좀 2달째 시세를 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시세의 어떤 흐름들이 좀 길고 또 강하게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작년에 또는 그 리뷰를 재작년 2년을 리뷰를 좀 해보면은 전기차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강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시세에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전기차를 해야지 하면은 이제 시세가 많이 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만 있을지언정 추세적 상승은 힘들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선행학습이 된다면 시장의 어떤 흐름, 시장의 어떤 침투,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열리는 어떤 그 부분에서 큰 시세적 폭발적 시세를 보여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더라도 오늘 상당하게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뭐 조정을 보이고 갈 걸로 좀 생각했던 종목이 계속해서 연달아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램보 로보틱스입니다.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하루 무공을 보이고 오늘 9% 정도의 어떤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세를 내주는 부분들이 설트룩스라는 종목이죠. 설트룩스라는 종목군도 이런 그 연동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어떤 종목별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후발주를 사야지. 이게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이 종목이 물론 가긴 간데 굉장히 약하게 가는 부분들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행학습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현재 유레카라는 프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에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의 어떤 흐름에서 현재 뭐 참고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전체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자면은 현재 그 마인즈랩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급락 자리에서 정확하게 물론 이제 아침 방송이지만은 강력하게 지시를 좀 했습니다. N자형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종목군들이 뭘까?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개미,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집개미, 서비스 로봇, 이동식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자율주행 택배 로봇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품에 대한 플랫폼을 완벽하게 갖추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도 순서들을 본다면은 로보티즈도 일단 후속적인 순환매가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도를 볼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현재 중요성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모아 데이터나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을 이야기했죠. 결국은 오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시세를 약간 돌려놓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하나의 모아 데이터도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섹터 안에 종목별로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중요도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자기 머릿속에 정립이 좀 돼야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행학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적으로 나와주는 순수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메타버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유동성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2년 동안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대바닥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 사이클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쪽에 이제 게임주 쪽에 연관된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순환매도 한번 중요하게 한번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지난 시간에도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섹터에 대한 종목의 어떤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아웃라인을 알아야 되고 이런 중요도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선행학습 자료는 어디서 좀 하냐면은 제가 자주 강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주고 있고, 또 이 차트의 맥점에 대해서도 차트 공부, 차트 이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현재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보통 금요일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많이 흔들리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양시장 풀이된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상승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흔들리면서 가더라도 꾸준히 올 한 해 동안 힘을 내면서 가줄 수 있는 섹터들도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공부하면서 투자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시장 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희망 보건 위크가 끝난 이후의 시장 역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받아보기 전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 남기기 위해 접수해 주신 개인정보가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먼저 고민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고민,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매수가는 91,6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오늘 흐름 보면요. 0.97% 하락이 나왔고 81,900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비중이 30%가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수하신 지도 아주 단기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대주전자재료 2024년 말까지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 지금보다 5배 늘릴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올 4분기부터는 고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대응 방법 제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 그 전체 2차 전지 쪽의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하이니켈, 니켈 함량을 늘리는 방식의 어떤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음극에 관련된 부분에서 음극활물질을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 이런 활물질 관련된 어떤 그 실리콘계 어떤 부분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주전자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양극재를 현재 탄소 나노 튜브로 해서 현재 모든 용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나노 신소재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이게 이제 상용화된다면은 응급활 물질에 대한 어떤 공급이 어떤 전체 캐파를 시장을 석권한다는 기대 심리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의 시총이 1조 정도가 좀 됩니다. 또 많이 있을 때는 거의 한 2조 가까이, 1조 5천억 이상도 갔었고요. 2조 가까이도 갔었고. 근데 매출이 얼마냐면은 매출액이 약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현재 200억, 300억 이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 PBR, 고퍼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서 계속해서 움직여주지만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만 있으면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고 상용화 됐을 때는 시장의 파이를 얼마만큼 장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매출이 약간은 더디지만 나와주기 때문에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느냐 또 여러 가지 장세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공 박스권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얼마 전에도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간략하게 좀 언급을 좀 해서 약간 다시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주전자 재료 부분들의 큰 흐름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이 현재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어떤 큰 흐름들. 그리고 고점이 이제 1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점이 5만 6천 원 정도 형성이 좀 돼주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부분들의 일반적인 차트 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현재 테마나 근거가 없는 어떤 펀더멘탈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추세 이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올라간 가격을 다시 온바닥으로 이렇게 이게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던 시점을 다시 왔던 시점, 아니면은 살짝 위에서 멈춰주고 또 다시 가거나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성장 섹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세가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제 또는 다른 어떤 요인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시세가 진행이 되다가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지면은 무조건 삼각수렴력,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런 이격 수렴이 되거나 아니면은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서 반영하면은 1년이고 또 2년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이격이 수렴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현재 상용화 시점, 공장, 증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하다 보면은 3년 만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박스권 매매가 정상이다. 근데 언제 박스권 돌파하느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수렴이 충분히 된 다음에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지금은 박스권 상단은 한 번은 뭐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저점과 저점의 어떤 추세선을 뭐 연결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게 10만 5천 원, 10만 500원, 10만 5천 원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충분하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부분들은 우리 뭐 태양계는 현재 태양을 중심 모든 이제 위성이 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러면 주가는 횡보 추세를 할 때 뭘 중심으로 위아래 박스권 등록을 하느냐 이거는 61선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61선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1선에서 아래 폭만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가 이 대칭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저 듣기 좋은 말 하라는데 뭐 과거의 차트가 그러느냐 한번 증명을 해봐라 하면은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 저점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걸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갔어요? 61선의 아래폭만큼 대칭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와더라도 다시 한번 밀리고 다시 이렇게 돌파하면 어쨌습니까? 이거에 대한 종수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뭐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뭐 공장 증설, 상용화, 그다음에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뭐 진행이 되는 뭐 조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면은 한번 또 이렇게 신고가로 내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만 4천 원 정도의 마디매매 시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파동이나 어떤 장세나 이런 것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자기의 확고한 기준들이 있어야만이 되고 또 맞을 때 이때 수익으로 이제 거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대주전자 재료를 뭐 사신 거는 좋고 또 안목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랜 기다림. 올해 뭐 상반기 다른 종목은 다 뭐 빅테크나 뭐 이런 그 현재 메타버스 새롭게 바닥에 있는 것들 다 날아가고 이사전지는 계속 하다가 중반기나 하반기 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2차 전지는 조금 더 쉬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10만 4천 원의 박스권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 고민 대주전자재료 접수가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가 정석이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요. 10만 4천 원 정도에서 마디 매매 가능해 보인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9만 1,600원, 10만 4천 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이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가방 컴퍼니요. 네, 아가방 컴퍼니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10원에 80%요. 4,610원이요. 3,610원이요. 네, 3,610원에 80% 비중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가방 컴퍼니 혹시 오늘 진입하셨을까요? 예, 어제 방송 보고 네. 다음 주 정도에 한 4,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다 해서 네. 오늘 매수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는데 그만큼 4,000원에 대한 확신이 좀 있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방송에서 4,0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해서. 네, 그렇다면 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는 걸까요? 예,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좀 상승을 할까, 지금 떨어질까, 아니면 만약에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가고 네. 매도를 하게 되면 얼마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4,000원을 목표가로 잡고는 계십니다만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더 올라가게 될지 다음 주 흐름은 어떨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아가방 컴퍼니 부분들은
성장주는 아니지만은 현재 그 저출산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책 어떤 지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소외된 업종 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현재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가 잘 됐냐면은 유아용품 현재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결혼식장 이런 부분들이 잘 됐죠. 지금은 현재 그 건강산업 또는 장례식장, 장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잘 됩니다. 결국은 시대의 흐름은 약간 거스를 수가 없는 거고 그 틈새 테마로서의 현재 로봇이 그걸 대신해 주죠. 인간의 노동력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에 역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하시는 것은 뭐 좋습니다. 다만 너무 80%라는 것은 너무 비중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약간 뭐 조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이 없는 것은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박스권에서 위아래만 움직여주고 있고 상방향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기다리면은 한 번은 슈팅해주고 더 이상 못 올라가죠. 다시 한 번 내려주고 또 기다리면 한 번은 슈팅해주고 다시 한 번 빠지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이런 형태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이 박스권은 이제 박스권 가두리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70%나 8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의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눌림목 최근에서 봤을 때도 1% 정도 되면은 현재 4,500원 정도까지는 최상단 여유폭이라는 것이 꼭 이때까지 올라가고 다음 주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다른 그 중요한 테마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고 나중에서 이렇게 겨우 뭐 한 달 후에나 그걸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또 아니면은 다음 주에 당장 갈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불확실한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파동 이제 이론상으로 보시면은 저점에서 고점 이게 이제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파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이 일파의 이제 종수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눌림목 저점에서 이렇게 반복이 될 것이냐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이 눌림목에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 저점에서 일파의 고점,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요걸 종수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겹쳐지는 겁니다. 이 수비로 가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격대가 4,380원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380원까지 꼭 간다는 것은 아니고 목표가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2단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보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보면 한 번 형성이 됐던 가격이 이 가격이죠. 그렇죠? 한번 3일 동안 형성이 됐고 그래서 종수배까지 간다면은 이것도 4,300원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조정을 보이고 이걸 돌파하면은 이 정도까지 가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4,300원까지는 좀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38%만 33%를 좀 잡으면은 약간 4,200원 정도가 잡히네요. 네, 그래서 4,000원 플러스 알파선에서 일단은 현재 좀 매도를 좀 하시거나 비중을 확 30% 이내로 줄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200원 내지 4,380원 제시를 하겠는데 4,200원 플러스 알파에서는 이제 매도 전략. 물론 이 기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분명히 정책, 보건복지부나 이런 것들이 신년에 다 정책을 발표합니다. 한 번에 좀 튀어줄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한 15% 이상 튀는 날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우리 아가방 컴퍼니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당장 구체적으로 시점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4,200원 정도는 터치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최초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목표가 잡으셨던 대로 4,000원 부근, 거기서 조금 더 보신다면 4,200원 플러스 알파 가격에서는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다,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서울제약 네, 서울제약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58원 30약 5% 정도. 네, 서울제약 5,158원 매수가 갖고 계시고 35%의 비중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서울제약 사실은 지난해 10월에 검찰 고발당하면서 주식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네,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약 겨울이고 이래서 제약이 좀 뜰 것 같고 저평가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제약주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4,7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도 조금 2%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겨울이 오기 이제 날씨도 조금 뭐 봄같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절을 바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기는 하죠. 일단은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화이자 관련주로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가지고 가면 좋을지 손절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보면 좋을지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감기약 중에서도 약간 주도주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만 이제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런 그 테마성으로 해서 뭐 약간 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좀 그랬나요? 예. 네, 이런 부분이 좀 예. 저평가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요인은 좀 맞는데요. 그만큼 매출액들이 약간 적은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이슈적인 측면은 이제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나와주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하향 안정화, 국내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또 중국은 약간 피크를 치고 있는데 해외 확산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미지수의 관점에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춘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설 이제 있죠. 그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줄어드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침체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리바운딩 시세 부분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선도주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거는 반등 시 매도의 시점 비중이 약간 높긴 높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이 뭐 1, 2주 안에 한번 어떤 그 시세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또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뭐 10% 이상 뛰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줄 거라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한번 좀 정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알다시피 한번 뭐 이슈가 됐을 때 한번 올라가고 또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 내려가고 또 이슈 쓸 때 올라가고 이런 의미 없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준답니다. 또 기다리다 보면은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되죠. 그러다가 현재 코로나 확산될 것 같으면 한 번 슈팅이 되고 그렇지 않고 잠잠해지면은 다시 바닥으로 이렇게 약간 소외된 개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저는 나와주려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살짝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삼각 수렴량의 상단으로 열려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한 5,400원 정도, 5,500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5,500원의 어떤 부분까지도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조금 더 한번 세밀하게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잠깐 보면은 이 저점 부분들이 지금 4,000
5,700원, 그다음에 고점 부분들이 5,800원이 있는데 그 중심이 되면은 약 5,250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매수 단가에서 살짝 올라가는 어떤 가격대까지는 한번 5,250원이나 아니면 5,330원 이 사이 언저리는 한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폭 이익이 되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서울제약 감기약 테마에서 주도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대했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진입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220원 또는 5,330원 한 번은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트의 모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 비교를 했을 때 약수익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보슬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모베이스 전자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35원이고요. 비중은 5%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슬비님의 모베이스 전자 오늘 흐름 보면요. 2.51% 상승 나와서 1,43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딱 5원 못 미치는 종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5일이었나요? 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내렸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근 흐름 보면 뭐 보합으로 마감을 한 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좀 켜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보슬비님 모베이스 전자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현재 그 이제 PBR 어떤 밴드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의 과거의 이제 저평가 영역인 어떤 흐름하고 거의 일치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오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보면은 나름대로는 뭐 7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다만 영업 이익이 안 나와서 보통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뭐 1,000억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뭐 매출액이 뭐 200, 300억, 500억도 안 되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또 내용을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지금은 최근에 이제 저평가적인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종목이 빠졌더라도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했느냐 많이 빠지더라도 고평가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따라서 약간 탄력성이 좀 달라지는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부분들이 뭐 괜찮은 종목이다 좀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만은 이제 전체 고점이 3,8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반토막이 얼마냐면은 1,900원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근데 1,900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1,100원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은 아니지만은 거의 가까이 좀 빠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쉽게 저평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연달아 계속해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1,435원인데 지금은 1,400 매수가 근처네요. 저점에서 저점 연결하는 선, 그다음에 고점에서 연결하는 선 하면은 좀 더 이제 추가 상승은 여력이 있죠. 근데 여기서 뭐 현재 저항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것이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조정을 보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더라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헤드앤숄더 형태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좀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가격이 보면은 약 1,660원 정도까지는 현재 뭐 진행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1,660원을 한번 1,660원까지 한번 상승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보면은 38% 정도 되죠.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시세 대장주는 100%가 마디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30% 내지 38%가
현재 매도를 좀 해야 될 가격대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연달아 올라갈지라도 하루 이틀 이격 보인다면 또 갈 수도 있고 또 테마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1,660원이기 때문에 1,660원에 근접한 뭐 1,590원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돼서 뭐 바닥에서 올라와 하더라도 그렇게 장기 바닥에서는 크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 1,435원에 5%의 비중 실려 있는 상황에서 고민 남겨주신 유튜브 시청자님 보슬비님이셨는데요. 지금 거의 우리 보슬비님의 매수가에 다다르고 있는 주가의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1,660원 바라보면서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 도달하기 전에 1,500원대 후반에서 좀 청산을 해보는 관점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서 모베이스 전자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희망 보건 위크 일부 계속해서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또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다음 주 시장 그리고 남아있는 올해 시장들도 함께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빠르게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태경 케미컬이요. 네, 태경 케미컬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15%요. 네, 16,000원에 15% 비중 실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태경 케미컬 현재 종가가 11,5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매수한 지 좀 돼가지고 네. 오늘 좀 타가지고 지금 단가가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아, 추가 매수도 한번 진행을 하셨군요. 예. 네, 오늘 그런데 일단 네. 오늘 이제 이게 갑자기 뛰다가 네. 그래서 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네.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와 버리니까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여기서 또 한번 조금 더 사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 좀 대응을 해보고 싶으셨는데 속상하셨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슈 자체는 있는데 이 이슈가 얼마나 좀 지속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예, 임상현 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깊게 나눠보세요. 예. 예, 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고 좀 매수를 좀 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이제 태경 케미칼은 두 가지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드라이 아이스로 해서 이제 쿠팡하고 마켓컬리 주요 단골 고객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탄산가스 관련된 이제 부분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재 그 탄소 경제의 부분이죠. 이런 부분 탄소 제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수혜주로서 약간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존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수소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최근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수소하고 거의 밀접한 연관을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탄소 재료 뭐 이런 부분하고 거의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약간 뭐 떠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봉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량 거래 음봉의 개념이 되지만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장대 음봉이라서 모든 것은 끝났다 하면은 장대 음봉 맞은 것은 영원히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되면은 상승 추세 시작이다 하면은 그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태경 케미칼 오늘 갭 상승에 상승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음봉이니까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이건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시니까 걱정이 좀 태산 같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 호재 때문에 시가에서 상승하다 이게 매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점에서 한번 볼게요. 저점에서 이렇게 고점까지 절반.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파동은 일반적으로 3파동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단 상승에 1단 조정.
하루에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정부에서 탄소 정책 발표를 한다 하면은 갑자기 이 종목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6%, 7%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차트가 잘 만들어졌다. 오,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는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단기 차익 실험 분위기 때문에 다만 이런 여파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 공방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횡보 등락이나 약보합 정도가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 보면은 지나고 또 그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수소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은 또 수급이 붙잖아요. 왜 조정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살려고 하겠어요. 조정 받은 걸 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만 지나면 차트가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현재 그 매수가가 16,000원 정도 되고 또 오래 전에 좀 사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침체 이렇게 보더라도 이 바닥권의 흐름들에 있어 한번 무너지는 부분, 일시적으로 무너진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가게 되면은 한번 추가적인 어떤 목표치를 현재 9,9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9,900원인데 보통 장이 좋으면은 최소 38%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좀 더 좋아지면은 61.8% 이런 것들은 어디에 걸릴지는 일단은 봐봐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는 현재 거의 15,000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만 잡으면은 15,000원까지는 약간 50%만 잡고 보면은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6,000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좀 물타기를 좀 약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약간 숨고르기가 2, 3일 정도 지켜봤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조금 한 5%나 물타기를 좀 해서 한 15,000원이나 거의 그 정도까지는 한 번은 좀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태경케미칼이 매출은 적더라도 나름대로는 뭐 밸류에이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좀 1,300원대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은 2,000원 갔다가 뭐 이렇게 빠지는 거 전혀 시장에 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매도 기회를 좀 놓치셔서 많이 속상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태경케미컬 상담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유튜브에 남겨주신 종목 고민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제이제이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더존 비존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3,000원의 비중을 10% 갖고 계십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더존 비존 오늘 흐름 보면 우리 시청자님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0.56% 하락 나와서 35,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상장 기업 평판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좀 괴리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임상현 전문가님? 예, 지금 이제 더존 비존 말고 다우기술, 다우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쪽 소프트웨어가 생각 외로 많이 이제 이 몸값 대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존 비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좀 되리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더존 비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우 데이터나 이제 다우 기술처럼 언젠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탄력성이 있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소프트웨어 쪽이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뜨면서 좀 약간 몸값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21선 이렇게 정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일선, 21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서 지지골드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저점과 저점의 보통 주기가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은 미증시도 그렇고요. 60일 주기로 이렇게 돌아설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재봤느냐, 60일이냐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이건 안 재봐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60일 부분들이 어떤 사이클에서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저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55일, 60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터닝이 되면서 서서히 한번 올라줄 수 있고요. 목표가 가격 부분들은 약 대략적으로 한 4만 5천 원 정도 잡고 약간 5만 원 가까이는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4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물을 다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한 5만 원 가까이에서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 남겨주신 더존 비주온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자, 임상윤 전문가님 또 내일 주말인데 강연회 진행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예, 자 온라인 강연회를 좀 합니다.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핫 이슈가 떠올라주고 있는 이번의 장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독 섹터는 로봇하고 이제 바이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 어떤 견해 이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보지 않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현재 유튜브 채널에 많이 참여를 좀 하실 것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윤 전문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신 강연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 2번 열려 있습니다.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